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의 공소장,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그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은 A4 용지로 60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성격 규정은 아니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수사 지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냐면, 그 공소장 내용에는 2017년 9월 22일 날 송철호 변호사가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납니다. 이때 만나기 전에 송철호 변호사가 자기 측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측근이 그동안에 이리저리 비리 첩보들 이런 거 한번 줘 보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0일 날 만나서, 자, 김기현 울산시장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청부를 한 거죠. 청부. 그리고서 실제 10월 달에 9월 20일 날 이렇게 되고 10월 달에 그동안의 수사팀을 황운하 청장이 교체합니다. 아마 이게 적극적,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반 조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교체한 수사팀장은 이 업자, 이 레미콘 업자죠. 레미콘 업자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1년여 넘게 무려 500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다 이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 대한 보고가 이제 되는데,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달에 있었죠. 근데 이 보고를 선거 전에 18차례 했고 선거 후에는 3차례 했다. 선거 전에 18차례 했다는 것은 잘 보면은 이게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2017년 3월 16일입니다. 그럼 16일부터 110일간 18차례를 보고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6일,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수시로 보고를 했다. 수시로. 하나 작은 변화만 있어도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15차례,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에 6차례. 그러니까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한 것은 당시 박영철 비서관의 상관이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조국 민정수석은 박영철 비서관을 통한 거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최소 15차례. 그런데 국정상황실에 보고한 6차례도 아마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이걸 어차피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소 15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최소 15차례 이렇게 해서 110일 동안 18번의 보고를 받았다면 이거는 선거 개입이 아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거는 초기 기획 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뭘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청와대가 하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사를 하라고. 그거는 바로 백원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그 당시에는 부시장이 아니었지만 송병기 씨라는 송철호 변호사의 측근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공을 해서, 어디까지 가공했는지는 현재 이 공소장, 동아일보가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는 그 가공의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와 있는데 보도를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갖다 주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경찰청이 그것을 다시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 시점이 대략 2017년 11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자, 송철호 변호사를 비롯한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8월달에 2017년 8월달에 이러이러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9월달에 송철호 변호사가 직접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서 황운하 청장은 그 청구를 받아서 10월달에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송병기 부시장은 그와 별개로 청와대에 제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보를 한 것을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서 이광철 선임행정관,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박영철 비서관까지 가고, 그것이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울산경찰청에서 그거를 2017년 11월쯤에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황운하 청장한테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송병기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황운하 청장한테 다시 내려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이 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청와대와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캠프가 삼각으로 짜고 친 것이다. 이런 그림이 명백해지고, 그게 지금 공소장에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황운하 청장이 뭐 오죽 알아서 잘 수사를 하겠습니까? 응? 청와대 의중을 잘 살펴서. 왜냐면 송철호 변호사한테 직접 부탁도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때부터 정치하려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뭐 이미 민주당의 선거 교육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니까 오죽 잘 알아서 했을까마는, 그런데도 못 믿어왔던지 청와대가 계속해서 엿새에 한 번꼴로 이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월 29일 보고서 같은 경우는 국정상황실에 한 번 보고를 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용으로 또 한 번 보고를 해서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3월 16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랬죠. 그 압수수색을 했던 경위, 과정, 압수 물건, 뭐 이거는 그 일부 분석 뭐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결국 보고한 것이 되고, 청와대는 그럼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아일보가 보도를 안 한 것인지 공소장에 없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도 뭔가 피드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청와대가. 그럼 거기에도 또 수사가 지난번에 한 걸 이만저만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 썼을 텐데, 그 쓴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다시 뭔가 피드백, 그러니까 수사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이 수사는 경찰청의 수사 지휘가 아니고 청와대가 수사 지휘를 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공소장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되면 워낙 구체적이니까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2017년 9월 20일 송철호 변호사가 황운하 청장을 만난 거, 거기서 무슨 부탁을 한 거, 심지어는 줘 보이소라고까지 얘기한 그 워딩 자체가 그대로 너무나 리얼하게 나오고, 거기에 3월 16일 날 압수수색하고 3월 29일 날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떠한 것들이 보고가 돼 있다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나오니까 정말 청와대에서 우리는 무죄다, 무혐의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본들 검찰 수사가 워낙 지금 탄탄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뭐 100% 확인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그게 날짜까지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지금 거의 한 닷새 이상을 묵히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 제출 여부를.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제출 안 하겠다, 비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공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 조항이, 규정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대검에서 받아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갖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는데 이걸 이번에 그 관행을 깨겠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아마 그것도 오랜 동안 뭉개다가 왜 그랬을까? 제가 동아일보 이 공소장 내용이라는 보도를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구나 하는 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여기에 수사의 허점이 상당히 있다면 공개하고 봐라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고서 지금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역공을 펼쳤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비공개 결정을 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이 궁하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까요? 비공개 결정? 이미 뭐 공소장이 지금 동아일보에 입수가 된 상황인데 비공개 결정이라는 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아일보 보도만 계속 이게 60쪽이 넘는 거니까 아마 오늘 아침 보도한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을 보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가면 이제 그 공소장 60쪽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올 것이고 그걸 이렇게 맞춰보면 결국 공소장 공개된 효과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2달여 남은 선거는 결국은 청와대의 선거 지휘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얼마나 불리하고 결국은 이 최종 지휘자가 누구냐? 임종석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런 결과까지도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심 끝에 이걸 뭉개기로 했구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뭉개고 비공개 결정 이거는 위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추후의 문제고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 이 공소장 내용의 문제를 놓고 앞으로 2달여 동안 선거 현장은 매우 뜨겁게 전개될 것이고 그 공방의 핵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게 되고 이것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청와대는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일 동아일보에 또다시 60쪽 중에 다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